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명문 중의 명문이라 일컫는 오대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벼슬살이에 밝고 문장 또한 뛰어나 이름이 사방에 퍼졌고 재산과 권세 또한 적지 아니하였죠. 그가 낳은 자식은 무려 5남 3녀 중 4명의 아들은 장원급제하여 조정에 나가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세 딸은 명문가로 시집을 가 가문을 더욱 빛냈으니 온 고을이 오대감 댁을 부러워했답니다. 허나 내놓으라는 명문가 집안에도 옥의 티가 있었으니 다른 아닌 골칫덩어리 막내 아들 대산이었습니다. 헌데 막내 대산이는 벼슬에도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무예에도 관심이 없었답니다. 다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대감과 부인은 대산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고심했습니다. 대감 대산이를 빨리 장가를 보내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저 팔푼이 같은 녀석을 어느 양반 댁에 좋아하겠는가. 제가 건넌 마을의 효심이라는 아이의 소문을 들었지요. 양반이기는 하나 가난하여 농사를 겨우 지으며 사는 아이입니다. 허면 배움이 없는 아이가 아니요. 저도 그리 생각을 했는데 효심이가 3명의 오라비들을 공부시켜 모두 과거급제를 시켰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주단자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 어리다며 거절을 한다고 하네요. 그 아이가 몇 살인데 그리 당차다는 말이오. 다른 댁으로 시집을 보내기 전에 우리 며느리로 데리고 와야겠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당차구려. 허나 너무 어리다고 사주단자를 다 거절한다 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도 염치가 있지. 대산이는 22세이라 너무 나이가 많소. 대감, 지금 나이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것이오. 다 방법이 있지요. 대감은 지켜만 보세요. 오대감은 부인의 표정을 보니 무섭기만 했답니다. 부인은 평소에 단아하고 착한 부인이고 어머니인데 무언가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면 앞뒤 가리지 않는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부인은 효심이 집에 갔습니다. 허물어지는 초가집에서 오라버니들과 살고 있는 효심이가 기특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계시오.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댁 어른과 나눌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그러시면 저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오라버니들은 지금 집에 안 계시지요. 그렇구나. 난 건넌 마을 오대감 댁에서 왔소. 방으로 드시지요. 부인은 효심이 자신을 대하는 행동과 말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효심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가득 서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던 겁니다. 가난해도 책 향기로 가득한 집이었죠. 이 서책은 오라버니들이 보는 것인가 보. 다 같이 보고 있지요. 자네도 본다는 것인가. 네, 서로 서책을 읽고 대화를 나눠야 하기에 저도 봤지요. 역시 소문대로 대단하오. 내 정신복에 우리 집 막내 아들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 부인은 효심의 얼굴을 보며 최대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효심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대감댁 아드님을 과거급제 시켜드리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효심은 부인의 속을 들여다본 것 같이 부인이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을 해주니 어리다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죠. 또한 아들만 과거 시험에 합격시켜주면 효심의 새 오라버니들의 장가를 다 보내준 후 효심을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었답니다. 헌데 갑자기 자신한테 무엇을 해주겠냐고 아주 똘똘한 표정으로 말을 하니 효심이 달리 보여 생각했습니다. 소문대로 대단한 아이이군. 10살짜리 아이가 나와 거래를 하자는 것을 보니 부인은 내심 효심의 도발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자네는 무엇을 원하오? 제가 크면 마음에 드는 사내를 만나 시집갈 때 좋은 혼수를 마련해 주세요. 그 말에 부인은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아니
오라버니들 장가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자네 혼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오라버니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장가를 가야지요. 그리할 것입니다. 자네가 시집 가면 오라버니들이 다 해주지 않겠는가? 당연해 주시겠지요. 허나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기에 오라버니들께서 저를 키우면서 희생을 많이 하셨지요. 전 그 보답으로 오라버니들께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뒷바라지를 했고요. 하여 더 이상 오라버니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인은 효심의 말에 완전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오. 정성껏 효심의 혼수를 남부럽지 않게 해줄 테니 우리 대산이를 사람 만들어 주시게. 제 능력이 미흡하겠지만 아드님께서 과거급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인은 효심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효심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오대감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처럼 심호흡을 하며 들어섰죠. 부엌에서 나오다 효심이를 보고 홍성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효심아 씨 아니어요? 이 댁에 무슨 일로 오셨남요? 오늘부터 이댁 일을 하게 되었다네. 아씨께서 일할 일이 없을 텐데요. 이댁 막내 도련님을 과거급제 시키러 왔네. 웜에, 아씨,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서 도망치셔요.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 댁 막내 도련님을 모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벼슬엔 관심도 없고 책은 베개로 쓰지 않나. 말 타면 말이 고생하고 활 쏘면 까치가 웃고 글을 쓰면 붓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럼 무예를 잘 아시지 않을까? 아이고, 천부당 만부당이지요. 칼을 잡으면 손이 떨린다고 쉬고 3걸음 뛰고 숨이 차다며 눕는 게 일상이어요. 아씨, 아직 늦지 않았구먼요. 그냥 도망가셔요. 홍성댁이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찌 시작도 하지 않은 나에게 그러는 것이냐? 웬만해야지요. 대산 도련님은요? 그래, 대산 도련님이 어떻다는 것이냐? 아이고 말도 말아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애구머니나 아이고 대산 도련님이 아니셔요? 홍성댁이 나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구먼요. 효심아씨 우리 대산 도련님 아주 잘생겼지요. 아이고 뒷간이 급해서 가봐야 되겠네요. 홍성댁은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가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사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효심이를 보고는 빤히 쳐다보았죠. 효심이도 대산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넌 왜 그렇게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냐? 도련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요. 없으시면 전 마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해서요. 그 태도의 대사는 입이 쩍 벌어졌죠. 뭐야, 이 꼬마는 저런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걸. 너무 귀엽잖아. 대사는 피식 웃고는 사랑채로 갔죠. 잠시 후 부인은 대산이의 방에 효심이만 넣어놓고 휙 가버렸답니다. 아니, 어머니, 이 꼬마를 제가 놀아줘야 하는 건가요? 대사는 자신의 앞에 아주 야무지게 앉아있는 효심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엉덩이만 들썩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대산 오라버니? 그래, 효심아. 대산이는 효심이가 오라버니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대산의 심장은 효심이가 귀여워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죠. 그래, 효심아. 이 오라버니한테 할 말이 있더냐?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효심은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거리며 대산이를 올려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도련님을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라버니 힘이 드시겠지만 협조라는 것을 해주시면 도련님은 과거급제를 할 것이고 저는 좋은 낭군을 만나 시집을 갈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이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자가 없으니 효심이는 힘빼지 말고 편하게 놀다 가거라. 효심은 대산을 물끄러미 보며 아주 사랑스럽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오라버니께서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대사는 효심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불 위에 누워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효심은 미리 챙겨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보따리에는 떡인지 돌인지 모를 송편같이 생긴 것이 있었고 윷놀이, 조그마한 돌멩이 그리고 얇은 대나무이었답니다. 이것은 맞으면 깨달음이 온다는 각성 송편입니다. 효심은 인정사정 없이 대산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짓이더냐? 각성 송편이지요. 지금 도련님이 서책을 펴지 않으시면 전 각성 송편으로 도련님을 각성시킬 겁니다. 효심이는 닥치는 대로 던졌죠. 아야, 이러다 사람 죽겠다. 너무 단단하지 않느냐? 도련님, 세상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어서 서책을 펴시지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것이다. 감히 나한테 돌 송편을 던지다니. 대사는 방문에 문고리를 잡고 밀었는데 밀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대사나 효심이하고 약조한 것이 있어 어미도 함부로 열 수가 없단다. 효심이가 때리더냐? 대산이는 어린 효심이한테 돌 송편으로 맞고 있다는 소리는 못했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되었다. 난 볼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 오겠다. 대사는 뒤돌아 효심이를 보니 각성 송편을 양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너의 오라버니들이 과거급제를 하였던데 나와 똑같이 한 것이냐? 그럴 리가요. 사람마다 제 교육 방식은 틀리지요. 대산 도련님은 내가 최고라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이 꼬맹이가 갈수록 대산이구나. 대산이는 열이 받아 효심이를 붙잡으려 했죠. 헌데 효심이는 대나무대를 붙잡고는 자신을 잡으려는 대산의 손과 다리를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산이는 너무 아파 방구석으로 도망을 갔죠. 아니, 이런 꼬맹이가 다 있구나. 도련님, 어서 자리에 앉으시지요. 결국 대산이는 서책을 펴고 천천히 서책을 읽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대산이는 서책을 베개 삼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련님, 지금부터 수면학습법을 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수면학습법이 무엇이더냐? 이 서책을 서서 외우는 것이지요. 싫다, 그리하고 싶지 않다. 도련님이 싫으시구나. 효심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보자기에서 또 대나무대를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나를 때릴 참이더냐? 아니요, 똥침을 놓으려고요. 지금까지 똥침은 해보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시? 넌 아주 고약한 아이구나. 애구머니나.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마님께서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더냐? 효심아, 저 녀석이 너에게 무섭게 소리쳤더냐? 효심이는 밖에 부인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친 것을 보았던 거죠. 하여 대산이가 큰 소리를 치니 아주 놀란 듯 소리쳤답니다. 마님, 아닙니다. 대선 도련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를 들은 듯 하였는데 부인은 갸우뚱거리며 방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방에서 실랑이가 계속되었죠. 그렇게 효심이는 말을 듣지 않는 대산이에게 모든 방법을 찾아 총동원을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효심아, 힘들어도 참자. 3년을 예상하고 오지 않았더냐? 효심은 마음속에 참을 인을 새기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는 대산이를 보니 그래도 희망은 있었죠. 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찌 바르게 쓰지 않으십니까? 그날 밤 대산이는 이불에 누워 자신을 보며 속상해하는 효심이의 모습을 생각했답니다. 내가 어린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한 듯하구나. 다음 날 이른 아침 효심은 울상을 짓고 대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효심이의 얼굴을 보니 아주 죽상이었던 거죠. 오늘 효심의 얼굴이 죽상이구나. 나 때문에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냐? 효심은 다소곳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삐진 것이냐?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라는 것을 해보려 한다. 기대하거라. 내가 하고자 마음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대사는 효심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듯하여
옆으로 가서는 팔을 툭 쳤죠. 효심아, 그만 화를 풀거라.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효심이가 대산의 품으로 푹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산이는 너무 놀라 작은 효심이를 번쩍 안고는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느냐? 효심이가 쓰러졌다. 이것이 무슨 일이어요? 아이고, 효심아 씨, 정신 좀 차려보시어요? 대산이의 눈에 축 처진 효심의 모습은 아슬아슬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하여 대산이는 효심을 안고 의원댁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의원댁 마당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죠. 의원, 사람을 살려주시오. 이 어린아이가 이상하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의원은 이불에 눕힌 효심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쓰러져 온 적이 있지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것이오? 영양실조입니다. 너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대산이는 효심이가 잘 먹고 지내는 줄 알았답니다. 이 나이면 2차 성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지요. 지금부터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잘 먹인다면 성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허면 잘 먹이면 되는 것이오? 한 가지, 성격이 아주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인 듯 보입니다. 만약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더 혹사시켜서라도 만들어낼 아이입니다. 효심이 일이 된 것이 내 잘못도 있구나. 앞으로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대산이는 작은 몸짓으로 누워있는 효심이가 안쓰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깨어난 효심이를 업고 손에는 몸을 보신하는 약첩을 들고 걷기 시작을 했답니다. 도련님, 그만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니 된다. 어찌하여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를 시켰던 것이냐? 아니다. 3명의 오라버니 뒷바라지를 하고 나 또한 철없이 행동했으니 이 작은 몸이 나만 하겠느냐? 아닙니다.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터이니 옆에서 지켜만 보거라. 그래야 아주 좋은 곳으로 시집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효심이는 대산의 말끝에 자신의 볼을 대산의 넓은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산이는 효심이가 잠든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효심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생각했답니다.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제 기분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한편 부인은 효심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효심이를 업고 들어오는 대산이를 발견했습니다. 효심이는 괜찮은 것이더냐? 그러니 이 녀석아? 효심이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효심이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듯하여 자다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했죠. 도련님, 그만 내려주시지요. 저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가 약을 챙겨서 들어갈 테니 어서 들어가 누워있거라. 효심이는 자신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부인과 대산이를 보니 마음이 그리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구나. 이런 분을 어머니로 모시며 살아보고 싶다. 효심의 눈에서 한 줄기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대산이는 그날 이후로 불철주야 과거 시험에 몰두했답니다. 또한 식사 때가 되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잘 먹는지 확인을 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식솔들은 속닥거리기 바빴죠. 아이고, 요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아니여? 세상에 막내 도련님이 완전 딴 사람이 되었구먼. 그것이 다 효심 아씨 때문 아닌가요? 맞구먼. 그리 작은 아씨가 커다란 우리 도련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는 것을 보면 신통방통하구먼. 찌는 우리 도련님이 정신 차려서 그것이 제일 좋구먼요. 그 누구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부인이었답니다. 효심이가 우리 대산이를 사람 만들었구나. 부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과거 시험날이 되었죠. 대산이는 자신을 배웅해주는 부모님과 옆에 효심이를 보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장원급제는 따놓은 것과 마찬가지이시니 걱정하지 말고 계시지요. 이 녀석아, 장원을 아무나 주는 줄 아느냐? 오대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 대산이를 바라보는 효심한테 물었습니다. 저 녀석이 장원급제할 정도는 되는 것이냐?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지켜본 걸로 보아 그 누구보다도 머리가 뛰어났으며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선 또한 남들보다 더 넓은 것을 보십니다. 하여 어떤 시제가 나와도 도련님은 좋은 답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효심이가 기분 좋으라고 농을 심하게 하는구나. 효심은 오대감의 말에 정색을 하고는 말했죠. 부모님께서 도련님을 믿어주셨다면 형님들보다도 더 크게 성장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 도련님 옆에서 자리만 지켜드렸을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두 도련님의 두뇌와 의지로 만든 것입니다. 오대감과 부인은 효심의 말을 듣고 그동안 자신들이 대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죠. 효심이가 말을 한 것처럼 형들과 비교를 했고 조금이라도 형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부족한 아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효심이의 현명하고 깊은 마음에 또 한 번 감탄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대산이는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말을 타고 집으로 왔죠. 고을에서는 푸짐하게 풍악을 울렸고 오대감댁 마당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대산이는 마당으로 들어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답니다. 그래, 장하다, 우리 아들. 꼬맹이 효심이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장원급제를 하고 왔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대산이는 효심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효심이는 할 일을 했으니 자신의 집으로 갔단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장원급제를 누구 때문에 했는데요? 대산이는 어사화를 벗고는 쏜살같이 효시민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대산의 숨은 턱까지 올라와 숨이 차고 토할 것 같았지만 효심이가 보이지 않은 지금이 더 견딜 수가 없었죠. 효심의 집에 도착한 대산이는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효심아, 내가 왔다. 대산이가 장원급제를 하고 왔단 말이다. 아무리 효심이를 불러도 효심이는 나오지 않았고 3명의 오라버니들만 우르르 몰려 나왔답니다. 이보게, 아무리 그래도 여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고는 우리 효심이를 부르는 것이야? 저는 건넌마을의 오대감댁 막내 아들입니다. 효심이를 보게만 해주시지요. 효심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장하던 사람이 자네였군. 효심이는 집에 없다네. 우리의 벼슬을 지키겠다고 효심이가 구대감 댁으로 들어갔다네. 구대감이면 그 악기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벼슬이 효심이보다 더 중하다 말입니까? 대산이는 오라버니들에게 실망한 표정으로 보고는 구대감댁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 구대감이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악독하기로 이름이 높고 사람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자였죠. 허나 구대감한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들 구원이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몸도 허약하고 정신도 조금 모자라 구대감의 오랜 골칫거리이었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저 모양이니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똘똘한 손주를 빨리 얻어야 이 가문을 이어갈 텐데 머리 좋은 며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화근이 되었죠. 구대감은 효심의 소문을 듣고 효심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의 벼슬을 지키려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 아들과 혼인을 하거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의 오라버니들의 벼슬은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의 말을 잃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저에게 이런 협박을. 난 똑똑한 며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효심은 오라버니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구대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마님은 어리고 볼품없게 생긴 효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하여 구대감이 집에 없는 날이면 효심에게 모욕과 냉대를 퍼부었죠. 저리 평범한 계집이 어찌 그리 소문났단 말이냐? 그리고 저리 어린아이가 무슨 출산이 가능하다고 아무래도 혼인은 조금 미뤄야겠구나. 하지만 효심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오라버니들이 무사하다면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그날 이후 효심은 서서히 병이 들어갔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고 밤이 되면 걸음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대산의 귀에 들어온 것은 장원으로서 임금의 칭송을 받던 그때였습니다. 대산이 구대감의 대문 앞에서 효심을 찾던 그날 밤. 온고을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효심을 내놓으시오. 구대감댁에 붙잡힌 우리 효심이를 돌려주시오. 그 소리가 메아리쳐 골목마다 울렸습니다. 구대감의 하인들이 몰려와 대산의 앞을 가로막았고 잠시 뒤 마루 위에서 구대감이 느긋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대감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허, 그 이름 높은 장원 대산이로구나. 야밤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게냐? 구대감은 비웃음을 흘리며 마치 장난감이라도 만지는 듯 부채를 탁탁 접으며 말했죠. 세상은 힘으로 굴러가는 법이지. 정의? 젊은이, 그건 굶주린 백성이나 읊는 헛소리다. 그때 안채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효심의 목소리였죠. 대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효심은 창백한 얼굴로 방구석에 앉아 있었고 효심이의 표정은 생기발랄하고 귀여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겁에 질려있는 얼굴이었답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에 대산에 눈이 붉게 젖었습니다. 효심아, 내가 왔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효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돌아가세요. 구대감께서 제 오라버니들의 벼슬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 말에 대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구대감은 머슴들을 시켜 몽둥이를 들고 대산이와 효심이를 둘러싸고 있었죠. 대산이는 효심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무엇하느냐? 어서 저 차를 내보내지 않고. 머슴들은 구대감의 지시에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산이를 공격했답니다. 대산이는 몸을 가볍게 날리며 머슴들을 하나씩 처리해갔죠. 효심이는 무예에 약한 대산이가 걱정이 되어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 대산의 몸놀림은 가볍게 날라 강력한 힘으로 머슴들을 처리해갔습니다. 허나 머슴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었고 모두가 싸움을 할 줄 아는 머슴들이었던 거죠. 대산이의 힘이 점점 빠지고 머슴들에게 몽둥이를 맞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었죠. 그때 효심이는 대산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구대감님 그만하시지요. 더 이상 대산 도련님에게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마세요. 하면 조용히 이 집에서 지내겠느냐? 효심아,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거라. 난 효심이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도련님, 효심이는 대산이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이 콱 열리며 오대감댁의 화려한 가마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말고삐를 잡은 마부조차 놀라움에 숨을 죽였죠.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이 얼어붙은 채 절을 하려는 찰나 가마 안에서 오대감의 부인이 단정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붉은 장삼 자락이 흙바닥을 스치며 그 위압감이 장군 못지않았죠. 그 모습을 본 구대감은 허둥지둥하며 절을 하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누님 아니십니까? 부인은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누님이라 부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놈의 자식이 어릴 때도 꼴통짓을 해서 내가 몇 번이고 구해줬건을 아직도 꼴통짓을 하고 있었구나. 땀을 줄줄 흘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 옛날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다니 제가 누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저희 집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내 며느리 될 효심이를 내놈이 감히 협박을 해서 데리고 왔더냐? 어머니, 며느리요. 효심이가요? 그래, 내 며느리다. 내 며느리로 점 찍어 놓은 처자라는 말이다. 대사는 어머니한테 가까이 오고는 남들이 들리지 않게 소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같은 아이를 며느리라니요. 조용히 하거라.
내가 정한 일이니 토달지 마라. 세상 이치가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아느냐? 부인은 효심한테 가서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효심아, 얼마나 무서웠더냐? 이제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마님, 감사합니다. 효심이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구대감댁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나 가마에 탔습니다. 부인은 가마에 타기 전에 구대감한테 걸어가서는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죠. 내 이놈아, 가정을 꾸렸으면 제대로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그 못된 심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냐? 누님 귀가 너무 아픕니다. 명심하거라. 내 귀가 아픈 것처럼 내 놈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더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세상에 일이 나온 이상 내 놈을 지켜볼 것이다. 또 한 번 나쁜 짓 하다 걸리면 그때는 내 놈의 모든 것을 걷어갈 것이다. 구대감은 부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부인은 그렇게 구대감의 다짐을 확인하고 효심이가 탄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고생한 효심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효심이는 부인의 따뜻한 손길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오대감 댁에 도착한 네 사람은 안방에 앉았습니다. 대산이는 어머니의 눈치만 보았고 그 자리가 바늘방석처럼 불편했죠. 효심이는 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 것이다. 대산이는 나중에 효심이가 어여쁘다 하여 보채지나 말거라. 내 허락 없이는 너한테 주지 않을 것이니. 어머니, 여동생 같은 아이를 제가 어찌 망측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마음이면 되었다. 대산이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사는지 참으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어머니, 제발 효심이하고 혼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된다. 저 어린 것을 어찌 늙은 너한테 주겠느냐? 내가 정성을 다하여 키웠지만 참으로 곱지 않느냐? 내 눈에 효심이가 이제 여인으로 보이더냐?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효심이가 저리 성장할 줄을요. 처음은 내 부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효심이를 며느리로 찜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 어떻게요? 내 딸로 말이다. 어머니, 그것은 아니 됩니다. 효심이는 제 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대산이는 그렇게 외쳐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인은 대산의 뒷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죠. 저 못난 놈 같으니 이제 효심이의 진가를 알아보았구나. 대산아, 효심이의 마음을 얻어 예쁜 사랑 나누며 행복하게 살 거라. 그때 옆에서 부인의 말을 듣고 있던 오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대산이 말고 우리 얘기나 해봅시다. 무엇을 말입니까? 당신의 과거 말이요. 1년을 기다렸지만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어. 부인은 서방의 눈을 바라보니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감이 궁금해하지 않길 바랬어요. 이제는 더 미룰 수는 없겠구려. 옛날에 한양 제일가는 금산 상단의 장주였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상단을 물려받았지요. 허면 부인이 그 전설의 여장부 금상어였단 말이오. 헌데 왜 숨긴 것이오? 사내들보다 장사 하나는 빠지지 않았고 칼부림이 나도 물러나지 않았지요. 그렇다 보니 사내들은 제 돈을 보고 혼인하려고 했고 절 여인으로 봐주지 않더이다. 헌데 어느 날 대감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으로 잘생기고 사내답게 생겨서 제 서방으로 찜을 하고 노력을 했지요. 그리하지 않았어도 난 부인과 혼인을 했을 겁니다.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오대감의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금령아? 어찌 제 본명을 아시는 겁니까?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젊은 시절에 장인어른한테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 부인은 잘 모르겠지만 전 가끔 장인어른을 보려고 한양에서 내려왔고 그때마다 상단을 잘 운영하는 금령이를 보고 연모하게 되었어. 부인은 오대감의 말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오대감은 그런 부인을 품에 안으며 말했죠. 난 예전에 사내 같은 부인도 어여뻤고
신분을 숨기고 참한 여인처럼 행동하려는 부인도 참으로 어여뻤습니다. 서방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안다고 하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지금까지 살았구려. 오대감과 부인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효심아, 나와 혼인을 해다오. 너 없이는 아니 될 것 같구나. 제가 여동생 같다고 싫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망언을 했구나.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그리 생각을 했던 것이다. 효심은 그렇게 안달난 대산이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대산의 볼에 입맞춤을 했죠. 대산이는 생각지도 못한 효심이의 입맞춤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답니다. 효심이가 나를 허락한 것이더냐. 처음부터 저는 이 댁의 며느리가 되는 조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련님이 저를 여인으로 좋아해야만 된다는 조건이었죠. 헌데 도련님이 과거 시험날까지 저한테는 그저 여동생처럼 생각하셨기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보는 안목이 없었다. 우리는 어머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빨리 혼인하여 손주를 안겨주면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에 있겠느냐. 효심이는 대산이의 말에 얼굴을 붉혔고 대산이는 그런 효심이가 어여뻐 자신의 품에 꼭 안았답니다. 그리하여 대산이는 1년 후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려 큰 효도를 시작으로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